자, 그럼 질문. 너도. 숙제 안 들고 완전 숙제 쌤이 이거 해오라고 안 하셨어요. 야, 얘들 대단하다. 야, 진짜 나갔어 보여, 진짜. 이야, 얘들. 잠깐만. 그러면은 경우의 수 진도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내일 조합을 끝낼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네. 아니요, 선생님 오늘은 진짜 진도가 좀 나아. 근데 이게 아주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촥 돼 있어야 조합할 때 안 헷갈려. 왜냐면 여러분들 되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 C냐 P냐.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건 언제는 MPR로 풀리고 왜 언제는 노가다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 구분을 하려면 단원별로 조금 미리 좀 풀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돼 있으니까 오늘은 진도를 하는 거 대신에 내일이랑 다음 주 문제풀이를 할 때 선생님이 구분하는 훈련을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고생해 봐야 지금은 근데 잘 풀릴 거야. 왜냐면 지금 이게 교재가 유형별로 돼 있잖아. 그 위에 써 있잖아. 이거 지금 뭐야? NCR 쓰라는 문제들이네.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NPR 쓰라는 문제들이네. 근데 시험 보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왜 P야? 이게 왜 C야? 이런 느낌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 유형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이게 유형이잖아. 아예 가리고 들어왔지. 문제 읽는 연습해야지. 오케이? 이거 장난 아니야? 병원수 그게 처음에 잘 길이 들어야 돼. 왜냐면 생각해봐. 야 이거 계승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몇 개 더 있냐? 그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몇 개 없어 여기. 그러니까 계산이 문제가 되는 데는 아니야. 알겠어? 근데 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 그게 문제인 거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에 그러면 유형을 선생님이 아마 2개가 남겨놨던 것 같은데 유형 10번과 11번, 12번 이렇게 3개 남았던 것 같아. 그치? 10번에 가는 별표 치시고요. 조그맣게 너무 크게 치지 말고 별표 치시고 내실 문제로 치사스럽게 나오는 내용이라서 안 하고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근데 지불 방법이라는 거랑 지불 금액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개념에 좀 차이를 안내해 드릴게요. 지불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을 만들어서 주는 거랑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상황이다. 시작해 봤더니 500원 2개랑 1000원 1개랑 상황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지불 방법에서는 얘네들을 서로 같게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그렇죠. 방법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본다는 건 500원과 1000원은 따로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금액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게 보겠다는 얘기지. 그 말은 여기 1000원을 그냥 뭐야? 이게 500원짜리 2개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500원 2개를 1000원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부터 느껴지겠지만 둘 다 지불 시리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예요? 좀 헷갈리죠? 알아도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지불 방법으로 외우세요. 알겠죠? 지불 방법을 처음에는 그냥 금액에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금액은 그냥 머릿속에 살짝 비우고 방법만 제대로 하세요. 방법이 정확한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오케이? 그리고 금액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다는 개념으로 외우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지 좀 덜 헷갈려요. 이거 선생님도 가르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우리 몇 번으로 풀 거냐면 1004번으로 풀 겁니다. 1004번이 가능한가? 아니고 1004번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1005번으로 풀어야겠네요. 부득이하게 1005번. 자, 우리 복습 한 번만 할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한다. 됐어요? 동시에 일어나면 이게 심플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중복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중복이 있으면 없애야 되고 중복이 있으면 없애야 되고 근데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지금? 중복이 없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교재에는 없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바라봐야 되는 방법으로 뭐냐면 이 문제들은 그냥 뭐야 여기 스토리 보시면 안 돼요. 스토리 너무 많잖아요. 길 문제도 있고 색칠 문제도 있고 동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야 선택의 가지수의 포인트를 잡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인가 되니? 그래서 그게 동시에 진행되는가 아니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가 이 부분부터가 일단 우리 시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이 정확히 잡혀있으면 1000번에 집을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는 집을 방법부터 할게요. 자, 100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인 거예요. 그 지불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길가에 불쌍한 유아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민지가 지나가다가 어우 불쌍하네 거예요. 막 머리에 똥도 달려있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주머니를 지적지적거리면서 이 불쌍한 애는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원칙적으로는 지갑에 호주머니 있는 거가 한 번에 지적거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1000원짜리를 먼저 이렇게 쥐면서 민지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불쌍한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1000원짜리를 아예 1000원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1000원 안 줄래? 1000원 하나만 줄래? 1000원 2개 줄래? 1000원 3개 줄래?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원을 4개 줘야지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4개밖에 없는데 5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선택의 가지수로 봤을 때 빵개 줄게요, 1개 줄게요, 2개 줄게요, 3개 줄게요, 4개 줄게요 이렇게 불쌍한 거지한테 돈 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가셔야 되는 거야. 집을 방법으로. 자꾸 유아를 막 미안해 유아야 나쁘고 이러는 거 마셔. 아니요, 우리 유아가 얼마나 네 오늘만 그런 거예요. 오늘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됐어?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럼 5,000원짜리 3개니까 안 줄래요? 하나 줄래요? 2개 줄래요? 3개 줄래요? 할 수 있는 4가지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할 수 있는 건 빵개 줄래요? 하나 줄래요? 2개 줄래요? 해서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유아한테 1,000원짜리를 주면 5,000원을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랑 5,000원이랑 합쳐서 6,000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통국에 10,000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네들 선택하는 건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치? 동시에 해야 하는 거야. 한 번에 뿅 하진 않겠지. 순서대로 할 수도 있겠지. 수학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도 모른다? 동시에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하면 이거 못해. 그런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 뭐 한다?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불쌍한 사람한테 민지가 지금 보다가 아무것도 안 주고 지나가는 건 수학에서는 집을 방법으로 보지 않아요. 알겠니? 미리 문제집이 요즘 문제집은 항상 다 약속을 해놔 밑에다가 단 빵원을 주는 건 이거나 혹은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근데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주 정말 드물게 아무 말도 안 쓰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라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한 가지는 뭐 해주시면 된다? 빼주시면 된다. 이거 뭐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약수의 개수랑 어때? 똑같죠? 잠깐. 안 봤니? 유아야 안 봤니? 자, 72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3개고 3이 2개였어요. 맞니? 그래서 내가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데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의 원류가 뭐라고 했어? 내가 2의 세제곱에서 고를 수 있는 건 2의 0제곱 고를 수도 있고 2의 1제곱 고를 수도 있고 2의 제곱 고를 수도 있고 2의 세제곱을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선택.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기준으로는 3의 0제곱을 고를 이건 처음 1입니다. 3의 1제곱, 3의 제곱을 고를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얘나 쟤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똑같아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알겠어? 막 문제 보면서 뭐 금액 문제, 지불 문제, 뭐 약수 문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물론 시험 볼 때쯤 되면 이렇게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머리 잡혀있게 되기는 해요. 그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좀 유형화시키는 작업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마다 읽는 연습을 그때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계속 작업은 이놈이나 어떤 소리다. 똑같은 소리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불 방법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에 가깝으니까 고정은 지불 방법이라서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지불 금액은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지불 금액이 좀 헷갈린다? 지금 안 해줘도 돼요. 알겠니? 지불 방법만 잘 해놓으세요. 금액은 시험 볼 때 충분합니다. 이거는 한 번 나오고 말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지불 금액인데 지불 금액을 하기 전에 얘는 너무 복잡해요, 상황이. 좀 심플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50원이 하나가 있고요. 10원이 6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뭐야? 금액의 수. 그럼 그냥 순수하게 10원 줄 수 있죠. 20원 줄 수 있고요, 30원 줄 수 있고요, 40원 줄 수 있고요, 50원 줄 수 있고요, 60원 줄 수 있고요, 70원 줄 수 있고요, 80원 줄 수 있고요, 90원 줄 수 있고요, 100원 줄 수 있고요, 110원 줄 수까지. 그래서 11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이게 지불 금액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지불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50원이 한 개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빵 개 줄게요, 하나 줄게요. 10원이 6개니까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7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하면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야 되겠지. 왜요? 안 줘요, 안 줘요, 빼야 돼요. 그 14개가 뜨는데 얘는 11가지. 개수가 어떻다? 다르다고. 그래서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 개수가 달라. 근데 왜 다르냐면 6개가 없네요. 얘는 내가 50원을 하나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을 몇 개로 줄 수 있는 거야? 6개로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금액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거야? 똑같으니까 없앤 거라고 하는 거야. 13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진 거라고 했니? 그 다음에 60원도 마찬가지예요. 60원도 50원 하나랑 10원 하나 줄 수도 있고요. 10원을 6개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은 얘네들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없앤 거라고 했니?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골라서 없애겠냐? 힘들겠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쓰자 이런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건 50원을 그냥 얼마로 바라보는 겁니까? 10원짜리로 본 거야. 그래서 50원 한 개가 10원짜리 몇 개가 돼서 5개가 돼서 결과적으로 총 10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1개가 있는 거고, 됐니? 그럼 내가 10원으로 10원 11개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줄래요, 2개 줄래요, 3개 줄래요, 11개 줄래요까지 해서 몇 가지? 11가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금액으로 바꾸려면 이게 50원 한 개나 여기 10원짜리 5개나 똑같으니까 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거슬러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불 금액은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용으로 이렇게 할게요. 거스름 돈 만들어서 지불 방법으로 푼다. 거스름 돈 만들어서 지불 방법의 효과를 쓰시면 돼요. 다시 적어 쓰시면 되는 얘기가 거스름 돈 만들고 되니. 근데 거스름 돈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 보고 써 쓰시간 드릴게요. 근데 거스름 돈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10원을 2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논리적이면 70원까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30원 줄 수 없어요. 10원이 2개밖에 없거든요. 30원 못 줍니다. 그죠? 키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원 못 줘요.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거스름돈 만들어서 7개로 풀 수 있는 구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이럴 때는 거스름돈 만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스름돈을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 있을 때 구분은 뭐냐면 아까는 6개였죠. 60원이면 여기 50원 이게 몇 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50원이라는 단 위보다 어때? 많이 있지. 그럼 얘를 빼더라도 어때? 이건 잔잔바리를 다 계산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거스름돈을 만드는 거고 아까처럼 10원이 2개밖에 없으면 50원이 돼? 안 돼? 안 되지. 요럴 때는 30원, 40원 같은 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이럴 때 거스름돈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지불 금액은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거스름돈 만들어서 지불 방법으로 푼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볼까? 그럼 내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깨도 될까요? 거스름돈 만들기 할 거니까 큰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5,000원 거스름돈 되나요? 되나요? 됩니다. 왜냐면 5,000원이 몇 개니까? 3개잖아. 15,000원이지? 얘만큼 크죠?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5,000원을 1,000원으로 거슬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사실은 4개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거 애매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치세요. 그냥. 알겠니? 안 해도 답은 나와요. 됐니? 오케이? 근데 사실은 되긴 돼요. 4,000원이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5,000원, 1,000원 4개가 굶잖아. 그치? 만약에 1,000원이 3개여도 모자라지. 그치? 이런 경우는 거스름돈 만들지 않아요. 작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됐니? 이걸 텍스트로 쓰기가 애매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해주시죠. 됐어? 자, 그래서 거스름돈을 뭐 어떻게 만드냐?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만들면 결국 5,000원, 1,000원을 일단 몇 개고 1,000원 일단 4개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몇 개가 2개가 5,000원짜리로 바뀌면 5,000원짜리 4개가 되겠죠? 그래서 5,000원짜리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7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불 방법하라고 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몇 가지?
5가지. 빵개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 여기서는 8가지 선택이 가겠네요. 그래서 동시에 선택되니까 곱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빵원 이건 빼야 돼. 이거 빼기 1 주시고. 그래서 애초에 이거 할 때도 0을 그냥 넣지 나중에 빼. 그게 차라리 더 헷갈려요. 되게 괜찮습니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지울 방법 시리즈가 점점 이게 유형으로서 나도 생각해도 전혀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 됐니? 그래서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이 교재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1003번 같은 거나 1004번 같은 경우도 풀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꼭 바로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거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최단거리인데 요거는 위에다가 살짝 쓸시간 줬어. 민지 쓸 시간 준다고 해서 그지? 다 썼어? 쓰신 시간 드릴 테니까 쓰시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인데요. 옆에 11번 최단거리인데 요거는 확통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은 확통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합의 법칙으로 쓸 수는 있어서 또 이거 울지 마요. 집에 가서 꼭 영상 보고 오세요. 경호에서. 알겠어요? You are sit? 제 지금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표정이야. 약간 얼굴 빨개졌어 지금. 스디 카페 오면 좀 딱 붙여서 좀 물어봐. 귀찮게 해도 괜찮으니까. 울고 있지만 괜찮아요. 알겠죠? 울고 있을 거야 조금. 막 표정이 안 좋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질문은 받아줄 거야. 알겠지? 너네들도 불만이니까 아니니까. 알겠어요? 좀 울고는 있을 수도 있다. 자, 최단거리는 합의 법칙으로도 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게 되면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게. 근데 그래서 이게 애매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 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그냥 합의 법칙을 배운다는 느낌과 혹은 이제 확통 선택하시는 분 있나요? 그 중에? 너밖에 없어? 네, 여기 3학년 거라. 너 빠진 거 아니야? 네. 그럼 너는 알아서 보통 선택이야. 네? 너한테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 그냥 한거 없어요. 수학은 선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없다는 건 다 해야 된다는 뜻이네. 네? 근데 어디서 기하가 안 하지 않아요? 기하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해요? 내가 알기로는 작년 선배, 올해 졸업하는 선배까지.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초반이에요. 어떡해. 표정, 야, 민지, 야, 표정 못 봐준다. 야, 나만 봤지. 야, 방금. 내 눈이. 너 세상 행복한. 근데요, 그럼 학교가 있어요? 확통반은 있는데 기하반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약간. 그치? 별로. 왜? 근데 너가 걱정했던 건 동백은 걱정이 여기 고3 때 얘기하면은 고3 때 있고 이제 백혈애들만 이제 고2 때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데 고3 때 어차피 메인은 수원 수투에다가 확통이 어차피 붙어서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투 할 때는 반 별로 안 나눠요. 레벨별로 나누고 확통 선택 과목 때 틀어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 그냥 다 떨어지고 이런 거 걱정이 안 나오구나. 그걸 괜히 생각했네요. 제가 유아랑 헤어지면 어떻게 유아 놀리는 거 들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 들었는데 별 상관 없나 보네요. 네. 자, 생각해볼게요. 무서워 드리네요. 자, 최단거리입니다. 1번. 이게 조그만 걸로 한번 시작합니다. 진짜 조그만 걸로. 진짜 조그만. 그냥 셀 수 있는 걸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오는 거리, 최단 거리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근데 이렇게 세면 사이즈가 크면 못 세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로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이 길로 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길로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로 도착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단 거리입니다. 되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칸씩 움직여야 되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럼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두 개지.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1 더하기 1에서 2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하나 둘, 이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하나 가사의 되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야? 이리로 내려오는 거 두 가지, 이리로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이렇게 동시에 올 수는 없으니까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 합의 법칙.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배웠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지? 근데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맞아? 여기는 그 확률 같은 게 들어가면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됐어? 그림이 지저분하게 생겼을수록 선생님은 그냥 합의 법칙으로 풀라고 시켜요. 됐니? 자, 그럼 좀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두 번째.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굴 시켜볼까요? 유하를 시켜봅시다. 일단 여기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온 건 한 가지씩이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씩인데, 오케이? 그럼 여기 몇 가지일까요, 유아 씨? 두 가지. 네, 여기는요? 3. 그렇죠. 여기는요? 4. 아이고, 잘하시네요. 여기는요? 유아의 그 자존감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요? 3이요. 예, 여기는요? 아이. 아이, 참이 안 나요, 이게. 6이요. 6. 여기는? 10. 네, 내가 그냥 할게요. 여기 있어요. 4, 여기는 5, 여기는 10, 20, 15, 결국은 35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괜찮니? 근데 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이 모양이 이상할 때 더 잘 돼요.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랍니다. 그럼 이거 너무 쉬워서 나한테 시켰으니까 이거 잘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까지는 선심껏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됐어? 여기는 몇 가지? 2. 아이 잘하셨습니다. 여기는요? 아니야 위기가 살짝 올 거야. 여기는 4. 화내신 거 아니죠? 약간 화나는데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위기가 온다니까. 3이 아니라. 여기 물어볼게. 3이 이유는 뭐야? 틀리긴 했는데 그냥 이유 맞죠? 한 칸 내려왔으니까 2에다 1을 더한 거야? 한 칸 내려왔으니까? 아니, 이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이 한 칸 내려왔잖아요. 한 칸 추가해야죠.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 근데 이 논리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 합쳐서 6가지였던 거지. 근데 여기로 오는 방법은 내려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뭐가 내려오는데? 일단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켜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5.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치? 여기는? 5. 여기 5가지. 여기는? 9. 여기는? 3가지. 그렇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보기 1006번을 지금 잽싸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006번. 네, 답은 해주세요. 없나요? 2번.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요즘 이거 아저씨라며.
이거요? 대표님이 이걸 몇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가?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야? 민지야, 숨 쉬어. 숨 쉬어. 너 그러다 죽겠어. 야, 민지 터지겠어. 민지야, 자꾸 무슨 너 쳐다볼래? 자, 넘어가서 1007번인데요. 이거는 안 풀고 여러분 수시로 드리긴 하겠지만 문제 좀 읽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 지우고 그리는 동안 한번 문제 쓰라 하고 아저씨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야. 몇 번이에요? 그 아래가 1007번이요. 어우씨. 무서운 자식들. 형네 은근히 인심이 좀 그런 것 같아. 어차피 연예인이잖아. 그리고 빵까지 해야 좀 기다리는데 다들 그냥 느릿느릿 가야 되는데 진짜 차도 그지? 여기 5시간 30밖에 못 달려요. 그럼 그냥 어차피 느릿느릿 기다려도 되잖아. 뭐또 빵 이런 바쁜가 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약간 민심이 조금 아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사거리가 약간 민심이 좀 흉흉한 사거리. 이게 막 하고 지나가는데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 아 이럴 거야?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다음에 이사 가면 이웃들이랑 좀 이사를 하려고 해. 요즘에 선생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랑 원래 선생님이 원래 되게 이상한 데 나오잖아. 보통 출근하는 아빠 엄마 출근하는 시간에 나 출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 되게 이상한 데 나오거든. 뭐 한 1시나 12시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내가 나오면서 누굴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건물 안에 누구와도. 그래서 사실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거든. 근데 옆집 사람이 나랑 이상하게 패턴이 맞아. 차골이 뭔가 지나가서 만나는 거야. 이게 너무 뻘쭘해. 인사를 미리 해놓을 거.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인사 안 하고 같은데 나와가지고 오. 그래서 뭐 먼저 가라갈 수도 없고. 다음에 이사 가면 좀 이웃들과 좀 인사하니 그래? 그럼요. 오, 나만 쓰레기네? 어디까지? 같은 라인까지? 아파트 동가. 그치? 아, 요즘 라인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파트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 뭐 한 2집이나 3집 정도가 같이 만나는 거야, 그치?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인사. 오.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윗집 몰라도 아랫집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오! 인싸였네. 여기는 인싸였네. 너는 어디까지 나가? 옆집. 옆집. 없다 지금. 원래 알고 있던 아줌마 아니야 옆집에? 엄마 친구 이런 거 아니죠? 유아는?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단지여서. 이게 진짜 저 관리소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들어가면 다 인사받고 네, 바로 전화하고 일단 인사를 해야 돼요. 와 너무 진짜. 좋다 근데. 한 전화하는 거가 한 6명이랑 인사를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좋다. 그게 어머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지? 아 그래 인사하라고. 어머님 되게 가정교육이 지금 다 아니 나머지는 뭐냐면 아파트는 특성상 너무 많고 근데 얘네는 단독주택단지니까 이게 길 가야 뭐 예를 들어 이게 한 라인으로 한 10집밖에 더 있겠냐 그지?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리고 또 1층이 다 1층이잖아 또 이게 뭔가 마당에서 뭔가 하고 계실 거고 그지? 아파트는 문 딱 닫혀있잖아 그게 인사하기 힘든 구조지 얘가 인사한 거야 얘가 이상한 인사인 거고 너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유아는 예의가 많은 거고 우와 단독주택 그런 매력이 있네 그 단지 주택단지가 그런 매력도 있네 벌레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유아 얘기했니? 정리를 하다 보면 전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풀을 뽑아줘야 되잖아 잔디를. 이러면 지렁이가 이만하고 뱀도 나타나고 그냥 벌레들이 다 살아있어서 막 다 이렇게. 근데 건강에는 되게 좋겠다 약간 뭐랄까 건강한 곳이라는 거잖아 그치? 개구리가 진짜 많아. 개구리 이런 장면을 비 오면 난리가 나지 그리고 몰래? 잔디가 몰래? 귀엽다고? 청개구리나 귀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전방에 있는 드셔서 우리
알겠습니다. 문제 다 읽어봤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 빼요. 빼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뭘 빼는 거야? 잘하긴 했어요. 맞아, 맞긴 맞는데 뭘 빼는지 얘기를 해야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건지. 자, 보시면은 P랑 Q를 안 지났으면 좋겠대요. 그죠? 어떤 똑똑한 학생이 그럼 P랑 관련된 길을 지우고 Q랑 관련된 길을 지우고 계산하시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은근히 이게 이렇게 막 되게 빠르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나중에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정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P,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고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체라 하면 그냥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걸 전체로 보자니까 거기서 A에서 P를 통해서 B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A에서 Q를 통해서 B로 가는 거는 빼주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거는 항상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뭘 주의해야 돼? 중복이 있나 없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P로 갔다가 Q로 내려가게 되면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단거리라는 건 여기서 몇 칸 내고 움직이니 끝나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내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P까지 동안에 이미 6칸 쓰기 때문에 내려가면 9칸 넘기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P와 Q를 동시에 지나가는 케이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근데 PQ가 되게 애매하게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중복되는 걸 빼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A에서 B까지 가는 거 세보고 그 다음에 A에서 P 다음에 B 가는 거 세보고 요거도 세보고 그래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어. 색칠놀이 1010번 이것도 선생님 지우는 동안 한번 선택의 가지수로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선택의 가지수. 여기 유한 엄마 잔디 그 할 때 안 도와드려? 네. 소년해? 진짜 할 수 없어요. 너무 벌레가 많아서? 지렁이 진짜 혐오하거든요. 나는 좀 그렇다 쳐. 지렁이를 진짜 싫어해요. 지렁이? 네. 의외네요. 난 또 뱀도 있다니까 뱀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머니 되게 부지런하셔야 돼. 나도 살고 싶거든. 되게 로망이기도 하고 근데 내 게으름이면 우리 집은 아마 그 뭐야? 원래 집. 아니 그거 원래 집이요. 벌레와 풀들의 집이 될 거야. 벌레와 풀들 막 장대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풀들 자라가지고 여기 막 우리 집만. 그래서 못하겠어. 계세요. 쿠팡 아저씨 욕하겠다. 그래서 살고 싶은데 선생님 친구들은 다 그 단독주택을 로망했거든. 그래서 거기 딱 이제 뭐야 밤에 그 아래 바베큐 세우고 싶고 막 여름에 텐트도 쳐놓고 싶고 막 이런 되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이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야? 집에 옆에 풀이 구름이 누워있는 옆에 개구리가 웃어. 확실하게 그냥. 왜 지렁이 좀 셌어. 지렁이 쓰면 그냥 소름이 와. 난 솔직히 벌레는 안 무서워하거든. 벌레는 안 무서워하는데 난 벌레는 좀 강해. 그럼 노래 벌레들은 잡아주세요. 어디는 나 잡았는데? 진짜요? 너네들은 못 봤지? 저기 봉주 그걸 못 잡아. 당신 이만한 애인데 내가 벌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백형구의 그 무서운 언니들 있잖아. 그 무서운 언니들도 벌레가 나면 소리를 그렇게 들어. 너는 지나가 몇 번 들었을 거야. 다리가 다친다. 1010번이고요. 1020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D인데, 색칠을 하는데 이제 뭐야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됐어?
근데 요거는 색칠을 막 편하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답을 뽑아내시기 위해서는 겹치는 게 많은 애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색깔을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할 수 있을까요? 문제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럼 5가지 색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몇 가지 중에 보는데요. 여기 있는 색은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여기 2개 쓴 거 빼야 되겠지. 그래서 3가지. 여기도 2개 쓴 거 빼야 되겠지. 그래서 3가지. 자꾸 뭐야? 선택이 갈 수 없죠. 근데 색칠을 하나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러진 않죠. 그럼 다 뭐 해야 돼? 곱해야겠네. 오케이. 그래서 전체 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 1012번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그냥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이 고구려 신라 백제 어떤 느낌이 있는 건지. 이 고구려가 있고요. 뭐야? 내 그림도 비웃으신 거예요?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가운데 가야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있는 거 맞잖아. 심플하게 그리면.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여기 제일 많이 겹쳐 있는 게 지금 현재 뭐야? 신라니까 신라의 4개 중에 색깔을 칠하고 됐니? 백제는 3개 중에 칠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얘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얘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얘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케이스 안 나왔는지. 네, 얘는 뭐 별 문제 없네. 이거 미안해, 이거 패스.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1013번 터프라고 나와 있죠. 얘는 우리가 아까 한 대로 그냥 여기가 문제 여기가 뾰족하다는 거야. 그럼 A의 색깔을 몇 개 중에 하나 칠하고 여기 몇 개? 4개? 4개 중에 칠하고 여기는 3개 중에 칠하고 여기는 얘랑 안 겹치니까 3개 중에 칠하고 여기는 둘 겹치면 되니까 2개 중에 칠하고 이렇게 풀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런 거 틀리는 거야. 잘 봐. A랑 여기 C죠 얘는. A랑 C는 만나는 면이 없죠. 그럼 얘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색을 쓴다고 치자면 같은 색을 쓰면 여기다가 1번 색깔을 넣은 거야. 1번. A라는 색깔을 집어 넣은 거야. 됐니?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A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됐어? 근데 만약에 얘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 다르게 되면 여기 A랑 B에서 색깔 몇 개를 쓴 거야? 2개를 쓴 거죠. 그럼 얘는 3개가 아니라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야? 2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전에 얘기했죠? 이럴 때는 이래지고 저럴 때는 저래지는 상황은 무조건 어떻게 예상하는 거야?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한 거야 무조건. 알겠니?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이런 상황마다 달라지는 건 그냥 다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노가다가 될 때는 안 돼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생님 방금 포인트 잡아드렸죠. A랑 C랑 뭐 하는 거랑 같은 거나 A랑 C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 B, D로 하도 되나요? 괜찮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냥 무난하게 선생님 A, C로 할게요. 첫 번째는 A랑 C가 같은 색을 칠하게 되는 경우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만 하는 편이에요.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A랑 C가 같은 색이니까 한 번에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색깔 하나 골라줘야 되고 D도 하나 골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A, C를 위해서 몇 가지 색 중에 하나 골라주면 돼. 4개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랑 여기랑 색깔 같은 거 썼으니까 제외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개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색깔 2개를 써 하나만 썼기 때문에 얘가 제외할 거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야? 선택은 동시에 할 거니까 하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대부분 다 비슷한 느낌이라는 게 들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디테일이 좀 다른 거죠. 이 같은 다른 게 디테일만 좀 따로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씨가 뭐 하는 경우? 다른 색일 경우. 그러면 A씨가 다르니까 A랑 C를 먼저 골라줘라. 다른 색이다.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B색칠하고 D색칠하고 봅시다. 그럼 A는 색깔 4개 중에 아무거나 다 골라도 되겠지. 근데 C는 이제 얘랑 달라진다는 전제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3개 중에 골라야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색깔을 몇 개 썼어? 2개를 썼지. 그럼 남은 색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B에 2가지 중요하다. D에도 2가지 중요하다.
선택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그 조합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 이런 거 되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게 했나? 수학여행 갔을 때 선생님 가는 방에서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면 항상 하는 녹색 병들과 갈색 병들의 만남이 있었지. 나는 안 먹었었죠. 나 확실히 아니야 진짜 안 먹었어. 그때 그 수학여행 때 선생님 그 말에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반마다 내가 올라갈 때마다 친구가 없이 올라가고 혼자 정말 허허벌판에 그러니까 만드는데 이제 수학여행 갈 때쯤에서 되게 친한 애가 많지 않았거든. 또 이것도 약간 이기심하네. 고등학교 때 내가 실컷 그렇게 했어요. 성기 시켰다면서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는 안 먹었어. 나랑 친한 애들 몇몇 안 먹었어. 근데 이제 애들이 먹고 나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 그치? 오빠들 보면 알잖아. 언니나 오빠들 보면 알잖아. 근데 그렇게 된다고. 너네 형은 안 그러지. 너네 형은 쟤네 형은 왠지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아. 이미지가 어쨌든 그래서 보통의 오빠들은 어떻게 되잖아, 그지? 많이 잘못되어서 돌아오잖아, 그지? 근데 걔 당연히 그 아이들도 그 잘못되었겠지 상태가. 근데 내가 그걸 열심히 주섬주섬 치웠다고. 치우고 이제 버려야지 조용히 버리려고 나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마셨네.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되게 이미지가 잘 되잖아. 나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선생님 약간 그냥 범생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마주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막 뭐라고 했으면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냥 실무감이나 변명을 하잖니. 근데 그냥 딱 보더니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뭐 변명도 못하고 나는 뭐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코끝쯤이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유아도 끝을 정확해야 된다. 끊을 게 없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야지. 그치? 손버릇은 근데 절도 좀 조심하시게 해야 된다. 아이패드 들어가면 안 돼. 야, 근데 저희 근데 아이패드 이게 공용 아니야? 근데 저희 학교에 에어팟 든다는데요. 근데 에어팟 다 이렇게 다 없어. 모든 에어팟이? 안에 우와. 야, 그건 좀 손이 큰데? 야, 대박이죠. 큰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CCTV 노려보는데 헐. 야, 그건 아니 예를 들면 에어팟은 진짜 특히 옛날 에어팟들은 진짜 애들이 정말 쑥쑥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가방에 이렇게 달아서 덜렁덜렁 달아서 다니잖아. 그럼 애들 싹 나오고 나면 그냥 쑥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게 단체로 도난당하는 것도 처음 봤네. 버즈는 가져가지도 않았겠지? 에잇? 아씨 11?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지? 팔지. 에어팟은 아니면 막 그 에어팟이 너무 좋아서 장식장에 그걸로 일단 하트가 있었어. 이거 하트 붙여가지고. 야 진짜 무섭다 그거. 취향은 존중해주고 싶은데 왜? 아니 근데 요즘 에어팟은 그게 되나? 선생님 예를 들면 핸드폰 카드 지갑 있잖아. 그거는 지금 등록하면 다른 데 붙이면 항상 이건 내 지갑이 아니에요 라고 뜨거든. 뭐요? 어떻게 뭔가요? 어떻게 돼?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는. 근데 에어팟도 예를 들면 첫 등록한 기기 기준으로 근데 페어링이 안 되지 요즘. 친구 빌려주는 뒤에 빌려서. 누르면 그지? 그래서 그게 문제. 그거 훔쳐오고 그냥 쓰면 되잖아. 그리고 페어링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거기 뭐 내 기기가 아니라고 뜨더라도 나만 안 보고 그냥 쓱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초기화 초기화가 가능해? 그 아이폰용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기 등록을 약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친구가 제 걸 등록해놨거든요. 근데 걔가 열 때마다 제 폰에 떠요. 나도 강렬 열 때마다 떠서 지웠어. 아니 그러니까 프린세스 에어팟. 귀엽다. 프린세스야? 제가 제 성공고사서 등록해달라고 해서 제 아이패드로 등록해줬거든요. 프린세스 에어팟 해달래요. 아니 이게 원래 프린세스 에어팟이었는데 얘 거에 등록번호 없어서 그래서
왠지 내 세 번째인 거. 제 친구가 삼성을 쓰거든요. 제가 그 폰에 에어팟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아니, 걔가 삼성을 쓰고 에어팟을 쓰는데 걔 에어팟을 제 폰에 연결했거든요. 제가 첫 아이폰인 거예요, 그 에어팟 폰체가. 근데 딱 연결되는 순간 걔 이름이 지훈의 에어팟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 알아. 걔가 삼성에서 그 에어팟 쓸 때마다 거기서 이름 못 바꾼대요. 그래. 그래서 지훈의 에어팟을 쓰고 있어요. 내가 바꿔주면 돼, 네가 바꿔주면 돼. 아 근데 저 이제 그 쓰는 게 싫어가지고 해제했어요. 무섭게 왜 우리 무슨 수업 보는 거 저게 봉주 오빠야 참고로. 봉주 오빠 뭔가 하면은 방금 지나가는 야 바꿔줘, 네 긴 이름 바꿀 수 있을 거야 얘가. 아 근데 얘가 심지어 또 삼성이잖아요. 제 걸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 듣고 있어. 제가 폰에 키면. 어떡해. 그래서 그리고 시간까지 열었어. 근데 에어팟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면? 에어팟을 잃어버리면 근데 열면 사실 등록이 되긴 해요. 애플 기기에는 그냥 꺼요. 맞아요. 어쨌든 그거 어떡하냐? 너는 아니지? 네 아니죠. 아 넌 빌렸어. 너 에어팟 없구나 저 이제. 있어요. 있어? 네. 근데 왜 친구 거를 왜? 아니 그때 그 살짝 귀찮았나 봐. 너 바꿨어? 아니? 너 원래 이랬어? 진짜? 난 2세대인 줄 알았는데. 이거 2세대 쓰다가 2세대 물에 빠져가지고. 얘가 아무리 충전하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숨을 멈췄어. 어디 물에? 그냥 물에. 그 길 가다가 무엉덩이에. 홍당. 야. 변기. 근데 민경 쌤이 예언대로 돼가고 있어. 에어팟 폰트가 에어팟 폰트가 하필 또 할인하고 있더라고. 7만 원이나. 안 사줬잖아. 이걸 어떻게 사? 근데 옆에서 민경 쌤이 나보고 비웃었어. 안 산다더니 이러면서. 지갑 때부터 약간 비난하는 지갑도 에어팟이 그거 있어요? 그거 정품 지갑잖아. 애플 지갑이요? 대박. 보여주세요. 그거 자주 어. 물못 닦네. 자꾸 저래. 그걸 보면서 우와. 저걸 사는 사람 있네라는 표정으로 나를 예준이 보듯이 네가 그 예준이라는 애는 풀세트라고 호구 풀세트. 나는 그걸 애플 호구 풀세트라고 하거든. 그 케이스, 그 다음에 가죽 지갑, 그 다음 카드 지갑이랑 그 다음에 걔는 심지어 춤추기도 있어. 넥스테이프 춤추기 붙여 쓴 거 있잖아. 그걸 얼마인지 알아? 12만 원짜리로 그걸 풀세트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직 걔는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배터리는 아직 사고 싶지가 않거든. 와, 근데 걔는 그걸 풀세트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아직 2개는 성공했지. 쌤 곧 있으면 사야 될 거예요. 맞아요. 애플워치도 이번 달 올해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시고. 나를 보서 선생님은 에어팟이랑 그 90점 넣으면 맞다. 야! 민경쌤이 들으셨는데 민경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이패드. 오, 진짜 훔치지 마. 제가 진짜 저번에 물어봤거든요. 어. 원규쌤이 90점 넣으면 아이패드 사주시고 80점 넣으면 애플워치 사주신다고 어. 했는데 그래서 민경쌤이 민경쌤이 저 애플워치를 먹고 저는 무조건 그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 받아들였을 줄 알았어요. 민경쌤이 고민했어요. 응. 같이 좀 고민 좀 해볼게. 진짜 이러면서 마스터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자, 가봅시다. 조합이고요. 오늘은 조합의 개념만 좀 설명 드릴 거예요. 조합인데 우리 순열이랑 조합의 좀 차이를 좀 구분을 좀 합시다. 순열 대 조합. 첫 번째 순열은요. 이 순열의 순서를 구분한다. 순서. 선생님은 순서 구분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순서 구분이라는 게 뭐냐면 1, 2라고 쓰는 거랑 2, 1이라고 쓰는 걸 어떻게 보는 거? 다르게 보는 걸 순서 구분이라고 하는 거. 됐어요? 다르게 보겠다는 건 이거랑 이거를 따로따로 세라는 뜻인 거야. 근데 조합은 순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호주머니 안에 숫자가 이제 4개가 있는 카드가 있어요. 1, 2, 3, 4. 근데 내가 이 카드를 한 번에 휙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다 보니 손 안에 1, 4가 있나 4, 2 있나 어쨌든 내 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1이랑 4가 한 장씩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한 장씩 그런 걸 순서 구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장씩 뽑아. 그럼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4가 나오는 거야. 처음에 4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는 거야. 같아 달라요? 다르겠지. 이런 걸 다르게 보는 걸 순서 구분이란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어떻다?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나겠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순서를 다 구분하는 것들을 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오늘은 뭐 한다? 오늘은 순서 구분을 하지 않는 걸 쓸 건데, 근데 그 시작은 이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볼게요. A랑 B랑 C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 셋 중에서 두 개를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럼 두 개를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손에 1, 2가 있으면 1, 2를 선택한 거지. 2, 4가 있으면 미안. 2, 1을 선택해도 내 손에는 1, 2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선택만 할게요. 이건 순서 구분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없는 거라고. 그렇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문장 안에서 이 말이 순서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를 계속 할 거야. 계속 반복. 알겠어? 그래서 이 단순 선택은 순서를 구분한다, 안 한다? 순서 구분을 안 한다. 됐어요? 근데 순서 구분 안 하는 공식이 어느 땅에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심플하게 쓸게요. 자, 내가 보면 A랑 B를 고를 수도 있고 B랑 A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랑 C를 고를 수도 있고 C랑 A를 고를 수도 있고요. B랑 C를 고를 수도 있고 C랑 B를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는 6가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순서 구분 없이. 근데 이거는 셀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랐는데 2개를 고른 거죠. 근데 지금 내가 A, B랑 B, A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보고 있지. 그러니까 뭘 쓰면 돼? 순서 구분했으니까 P로 계산하시면 돼요. 3, 2, 6, 6 됐니? 이걸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일단 우리가 셀 수 있는 방법은 순서를 구분하는 것부터 세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여기서 이 내가 A, B나 B, A나 결국은 뭐야? A랑 B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A랑 C가 내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내 손 안에는 결국 B와 C가 들어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몇 개씩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2개씩 중복이 일어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2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팩토리얼 가지. 왜? A, B가 줄 서 있는 게 몇 가지니까? 2 팩토리얼 가지니까. 됐어? B, C가 줄 서 있는 게 2 팩토리얼 가지니까. 2 팩토리얼 개씩 뭐가 일어나는 거야?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중복을 없애는데 이거는 뭐 전체 중에서 5개가 중복 이러면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몇 개씩이야? 2개씩이라는 중복이지. 그 이런 2개씩 중복을 없애는 방법은 당연히 뭘 하는 거예요? 나누기로 중복을 없애. 그래서 여러분들 2팩으로 나눈다는 이 개념은 중복을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2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 하고 쓰시면 되고요. 3P이니까 3 곱하기 2 하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계산용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이게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풀면 어때? 손이 또 좀 아프고 심플하지가 않잖아. 이런 3P 같은 건 얼마나 심플하니,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함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냐? 얘도 똑같아요. 3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데요? 2개를 고르는데요. 이번에는 순서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확통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중복 있어요, 없어요? 중복도 없죠. 중복이라는 건 A 고르는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 구분 없고 중복 없고까지 하시면 풀세트예요. 됐니? 그래서 그걸 함축해서 뭐라고 쓸 거야? C라고 쓸 거예요. 이 C는 콤비네이션이라는 뜻인데 피자 먹고 싶다. 네. 미안합니다. 유아가 되게 표정이 저런 프린세스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C의 함축적인 의미는 순서 구분 있어요, 없어요? 순서 구분 없어요. 중복도 없어요. 고민하는데 중복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P도 중복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금만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A, B, C, D 중에서 이번 선생님이 3개를 선택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택만 하니까 순서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앞으로 함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까요? 4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데요. 3개를 조금만 더 늘릴까? 2 중에서 3개를 고르게.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요?
세 개를 고르는데요. 선택만 하니까 순서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또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골라요. 그래서 C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 보시면은 3C2니까 3P2처럼 위에다가는 3 곱하기 2. 오케이? 맨 앞에 있는 숫자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곱할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순서대로 쓰실 거예요. 얘도 보면 어떻게 쓰면 돼? 자, 5C 3이니까 위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몇 개? 3개 맞추시면 돼요. 이건 계산용이야. 이건 C를 쓰고 바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위아래 개수가 어때요 지금? 근데 똑같죠? 개수 맞춰서 그냥 쓰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결국 이것도 3팩토리얼로 나눴잖아. 이 3팩토리얼로 나누는 뭐야? 이게 중복돼서 그런 거죠. 그럼 진짜 3팩토리얼이 중복되나 한번 볼게. 중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를 고르는데 A, B, C라고 고를 수도 있고 A, C, B라고 고를 수도 있고 B, A, C라고 고를 수도 있고 B, C, A라고 고를 수도 있고 C, A, B라고 고를 수도 있고 C, B, A라고 고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누가 더 많은 겁니다. 얘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이지. 얘들 그냥 다 뭐야? A랑 B랑 C를 골랐다. 그래서 몇 가지가 중복? 3개를 뽑으니까 3개가 줄 서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 그래서 3팩토리얼이 뭐가 된다? 중복이 되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 함축적 의미. 너네들은 아직 안 할 거야. 확통할 때 할게. 미안해. 자, 그럼 이제 10으로 보자면 NCR은 10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일단 공식은 이래요. 위에는 n-1, n-2 의다가 해서 팩토리얼 쓰듯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될 때까지냐면 r개가 될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밑에는 r부터 시작해서 r-1 그래서 의다가 해서 2 곱하기 1까지 끝까지 쓰시면 돼요. 밑에도 그냥 r개가 됩니다. 이건 계산용 형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NCR이 어디서 오느라고 했어요? 원래 NPR에서 오느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뭐야? 뽑는 R개가 줄 서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니까 뭐해라? 나눠라. 요거 자꾸 헷갈리는 게 이거는 중복을 순서가 구분돼서 중복된 애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됐어요? 근데 우리가 NPR은 지난 시간에 공식으로 어떻게 배웠냐면 앞에 거 팩토리얼 됐니? 외우실 때 위치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뒤를 뺀 거 팩토리얼 위치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R 팩토리얼. 선생님 분수를 싫어하니까 여기다가 n-r 여기다 n-r 팩토리얼 곱하게 되면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식이 됩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배울 거냐면 외울 때 이게 결국은 NCR이잖아. 그렇지?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거 팩토리얼 위치로 뒤에 거 팩토리얼 얘는 앞뒤 뭐한 거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외우고 됐어요? 이런 걸 왜 하냐면 여기 지우면 되지. 네 번째. 선생님이 NCR이라는 걸 식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래서 앞뒤를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NCn-R이라는 애들 있잖아. 그치? NCn-R이라는 애인데 얘는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하면 n-R의 팩토리얼 됐니?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써야 돼? 얘랑 얘랑 뭐 하는 거? 뺀 거 팩토리얼 써야 되겠지. 근데 얘랑 얘랑 빼면 n 날라가고 뭐만 남아? r만 남지. 그래서 r 팩토리얼 으아? 얘네들 어떤 놈? 똑같은 놈. n-r, r.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라는 게 증명이 바로 되는 거야? 같다라는 증명이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요 공식은 왜 외워야 되냐면 요 공식은 나중에 증명을 하실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증명용으로 앞에 보내주시기 좋아요. 물론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계산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는 툭 튀어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내가 NC에 좀 여유가 됐다. 그럼 요 공식은 바로 외우시면 되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배울 거야? 순서, 위치로 외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 뜻이냐면 NCI나 NCN-I이 같다는 게 뭐냐면 요것도 이렇게 외우세요. 얘랑 뭐하는 거? 뺀 거지? 그럼 아까 5C 3이라는 애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C 3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5 빼기 3은? 그럼 5C 2랑 어떻다? 같다. 이거 보세요. 아까 5C 3 썼었죠 여기. 내가 여기 3이랑 3이랑 약분이 되지. 그러면 5C2는 어떻게 써야 돼? 5 곱하기 2에 4 두 개 쓰면 되는 거죠. 밑에는 2 곱하기 1 쓰면 되는데 얘랑 어떤 놈? 같은 놈.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 뒤에 숫자가 크면 줄여서 계산하죠. 여기가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만 좀 마무리는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서 아마 조합을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따가 GK 시간 때는 선생님 과제 좀 받아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책 좀 풀자. 좀 풀어놔. 그 다음에 유한한 영상 보고 한번 보고 와.